유죄해병 사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법사위에서 바로 발의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임성근을 뺀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게 꼭 우리 의지로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묘한 뉘앙스가 남기는 보고서를 남겼다고 해요. 네, 공수처가 최근 최상병 사망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 명을 방문 면담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검토 결과에서도 임성근의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임성근의 혐의를 뺀 건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위에서 시켜서 한 거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긴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군대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참고 자료에다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을 끼워 넣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임성근이 문제인데 자꾸 그 법무관리관실하고 검찰단이 이거를 끼워 넣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끼워 넣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딱 넣었대요. 보고서 결론에. 결론은 이 안에 지금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단지 군 검찰뿐만 아니라 국방부 내부도 있고 대통령실도 있고 경찰, 검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만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할 일이었냐라는 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이게 사령관이나 국방장관이 진짜 영이 서는 명이었고 시킨 거라고 했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졌냐면 너나 없이 이 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종섭의 무능으로 이거를 확 휘어잡고 은폐를 못하니까 쓸데없이 군 외부 기관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군 외부 기관이 이첩되어 있는 경찰에 이첩되어 있는 문서를 빼내갖고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군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군은 그랬겠죠. 아니 근데요 이미 넘어갔다니까요. 저희가 그걸 빼올 수 없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빼오는 건 내가 할게라고 나선 게 결국은 이시원이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이시원이 총선 경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 과정 중에 유재현하고 4차례 이상의 통화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성근 혐의가 빠지고 보고서가 바뀌는 사이에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소 4번 통화한 사실을 공수처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4차례 통화 사이에 이종석 국방장관하고 회의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짜고 친 거예요.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짜고 친 건데 문제는 이걸 누가 주도했냐는 거지. 대통령실이 주도를 한 것 같다는 거야. 지금 따져놓고 보면. 그럼 당연한 거죠. 설마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주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불러내갖고 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주도를 했다 그러면 이시원이 이걸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시원은 왜 자기 업무도 아닌데 이걸 했겠습니까? 누구한테서 푸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라고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실에 있으면 대통령실에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왜 국방부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찰에서 서류 빼오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국방부가 못합니다. 국방장관이 전화를 해도 이건 못해요. 만일 경찰에서 서류를 빼오려고 하면 진짜로 행안부 장관이 되든 아니면 경찰청장, 총경찰청의 걔가 나서든, 이 정도까지 윗선에. 윤희근이 나서든, 이 정도까지 나서지 않으면 지방의 경찰 팀장이 빼주라고 전화 왔다고 해서 바로 빼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어떤 미친놈이 자기도 팀장인데, 나 비서실인데, 여기 청와대, 용산인데, 이거 빼줘라고 했다 그래서, 네, 그러고 빼줬으면, 뭐가지 날라갈 일이잖아요. 아직 복사 중이니까, 빼드릴게요. 그러고 빼줬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다 물어봤을 거라고. 자기 윗사람에서 서장한테 물었을 거고, 그럼 경남청장한테도 물었을 거고, 그래서 위청장한테까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 보고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조직 전체가 이거를 같이 알고 참여하고 은폐했다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보낼 놈이 한두 놈이 아닌 거야, 지금 이걸로 해서. 이거 양평에 그 김건희 땅에다 교도소 하나 지어야 돼요. 어? 이 정도 수용하려면 이것만 해갖고도. 난 진짜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 세호한테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거예요. 네가 정권을 잡을 일이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아,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 중에, 이러한 과정 중에 정작 당사자, 주범인 임성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임의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경찰이 무혐의 처리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빼오는 부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검찰단이 조사를 했던 부분을 뒤집는 부분, 요게 세 가지가 다른 파트에서 각자 들어가고 일을 진행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각 파트들을 지휘했던 그 핵심적인 대가리가 누구냐? 지금까지 봐서는 이시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시원이 분명히 이종섭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이시원은 누구한테 말을 듣고 이걸 했냐는 거지. 대통령실이니까 대통령 아니면은 대통령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서 이걸 받았을 건데, 내가 보기에 이런 무대뽀로 일하는 스타일을 봐서는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한 업무 주시도 윤석열이라고 찍히지만 나예요 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제는 이시원과 윤석열 명의의 그 휴대폰하고의 통화 기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특검이 윤석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보존 기간이 7월까지니까 그래서 빨리 이거를 특검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검찰이 해놨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언제든지 이걸 없애버릴 수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있어도 없다고 할 놈들이야. 있어도 없다고 하는 공식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그 사고 일어나고 난 이후에 카톡 기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통화 기록, 기지국 기록들이 전부 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사라졌잖아요. 특위가 조사한다고 시간 끌고 있는 동안에 넘겨버렸고, 그러고 나서 그 기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신고가 있었고 통화가 있었는지 전혀 밝혀지질 않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임성근이 자기는 빠져나와가지고 부하한테 어이가 없어서. 내 밑에 이거 일선에 있는 애들이 잘못한 거니까, 영관급들이 잘못한 거니까 걔네들 선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애로운 지휘자인 척 코스프레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임성근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 이렇게 탄원서를 쓴다. 그러면 저는 빼주지 말았어요. 그 상관이 니 아니세요 지금? 근데 이 진짜 근데 난 너무 뻔뻔할 수가 있어? 나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도 얄미운데 내서가지고 우리 애들 잘못 없어요. 우리 애들이 뭘 알아서 했겠어요. 난 이미 죄가 없지만 죄 있다고 밝혀진 이 애들 많이 선처해줘요. 좀 봐줘요. 그 탄원서에 쓰는 워딩이 진짜 뒤집어집니다. 제11 포대 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의혹 때문에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건 맞아요라는 걸 딱 써가지고 얘가 잘못했어요. 얘 잘못인데요. 근데 선처해줘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포대 대장이 지가 알아서 막 물속 들어가라고 한 거라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저도 죄가 없는 걸로 해갖고 경찰한테 합법적으로 빠져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여단장까지 딱 잘라요. 여단장은 수변지역 장관까지 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했으나 포 11대대장이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전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네. 포 11대대장을 묻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여단장까지 야. 살리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런 놈들이 전쟁을 지휘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소름 끼쳐요.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소름 끼치죠. 와, 진짜 야. 혼장 타기 위해서 사지로 병사들 몰아 넣을 놈이에요, 이런 놈이. 병사가 며칠 죽어나가든 눈 하나 깜짝 안 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지시 때문에 죽었는데 그 자기가 지시했다는 걸 다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선처해달라. 인간입니까 이게? 진짜 아무튼 이게 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무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쓴 것 같아요. 언론 프레이도 하면서 나는 봤지 이렇게 공정하게 빠져나왔어. 나는 책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고, 이게 더 괘씸한 건 뭐냐면 이걸 갖다가 탄원서를 써가지고 지가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이 SNS로 사전에 보냈다는 거야,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메신저로 야 내가 이러고 탄원서 썼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보내고 우편으로 나중에 뒤늦게 문서를 보냈다는 거죠. 난 진짜 이런 사람, 우리 왜 조직 생활하면서 이런 상사들 꽤 많이 보잖아요? 정말 짜증나요. 진짜. 저는 절대 그런 상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갖고 3시간 동안 뭐 이렇게 쓸 게 많다고 이진숙 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의견서를 썼습니다만, 모든 게 내 탓이다라고 거기 썼습니다. 그런 얘기 쓰지 말아야지. 모든 거는 이진숙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진숙이 잘못한 건데 내가 이 방송의 책임자로서 내가 이렇게 남기니까 내 의견을 중점적으로 받아달라라고 썼습니다. 아니지. 왜 자기 의견을 받아달래? 내 의견을 받아달래. 내가 더 정확하게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뭔가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책임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제 의견서가 더 정확한 겁니다. 제가 제일 책임감 있는 CEO입니다라는 걸 내가 밝히기 위해서 혹시라도 셋이 나눠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으니까 판사가. 나는 임성과하고 다르다. 나는 다르다.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다. 내가 대표다. 라고 당당하게 의견서를 저는 썼습니다. 아니 그 동영상 보면은 본인이 제일 심한 말을 했어요. 난 쓰레기라고밖에 안 했어. 그럼 나는 무슨 심한 말을 더 했는데. 자, 다음 넘어가시죠. 아무튼 이와 관련해갖고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성근이 처벌을 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임성근이 이대로 입 쳐닫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임성근을 통해가지고 사실상 이 모든 사태를 끌어왔던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의 누군가 VIP 제로인지 2층인지 이 누군가와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의 군권을 쥐고 경찰까지 좌지우지한 상태에서 유사계엄령 상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김용현에 대한 경호처장 김용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퇴임을 꼭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임성근이 하는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랑 되게 비슷하다. 같은 같은 무당한테서 교육을 받았거나 DNA가 같아서. 같은 뻔뻔하기가. 종교를 믿거나 아무튼 뭔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